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베니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뉴욕 자체의 그런 전통적인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도 파는 곳이 종종 있고, 무엇보다 한국 분들이 재미나게 접해 보실 수 있는 아메리칸 베이킹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료 자체는 쉽고 공정도 쉬워요. 제 발효빵을 보신 분들은 쉽다, 딴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인스턴트 라이스를 이렇게 따스한 물에 불려놨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탁한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스트가 상한 거니까 버려주시고 다른 걸 사주시면 됩니다. 이스트도 한국에 건조된 거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해서 가격 괜찮게 해서 어디든지 요새 파는 것 같으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보관하실 때는 평소에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상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1년 정도 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백설탕하고 계란, 그 다음에 우유, 버터 녹인 거 이렇게 해놓고 적어놨는데, 모든 게 실온이에요. 그냥 빵 할 때 대부분 반죽에 재료가 차가운 상태로 들어간 게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도 따스하게 해주시고, 대부분 실온이거나 따스하거나, 따스한 거는 그래야 이스트가 잘 녹으니까. 이스트가 여기 같이 액체 재료인데 합치지 않은 이유는 물에서 준비를 한 상태로 넣어야지, 넣고 다 때려 넣고 여기서 발효가 되려면 이스트가 이런 유지 성분이나 계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발효가 되기가 힘드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루는 강력분 소금을 섞어놨는데, 강력분 아니라 미국처럼 강력분이 막 어디서나 팔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는 중력분, all-purpose flour 쓰거든요. 그래서 제과가 아니니까 채를 치지 않고 보울에 넣고 그냥 이렇게 섞어두시면 됩니다. 거품기로 섞어두시면 되고요. 이제는 쉬워요. 액체끼리 섞고 나서 가루하고 섞고 반죽 치대고 발효하고 성형해서 튀기고, 이게 끝이니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넣어가지고 브레드 머신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 넣고 그냥 섞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계 없이 손으로 하실 때는 이왕이면 순서를 지켜야 저희가 논리도 좀 이해가 가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섞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붓고, 이런 것도 누락 없이 다 볼에 있는 거 긁어주시고요. 다 됐고, 이렇게 작업대가 착착 정리가 될수록 저희가 더 허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섞어주신 후에 가루류, 액체류가 섞여서 이제 반죽을 치댈 정도가 됐다고 싶으시면 작업대에 꺼내시면 다루시기가 더 편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내가 다루기 편할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섞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이 모양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기 좁아지고 묵직하니까 아래쪽 볼 가장자리 스패츌라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섞는 역할도 있지만 긁는 역할이니까 이게 일반 주걱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패츌라 하실 때 손잡이가 힘이 있는 제품이 좋지만 이 앞부분도 싹싹 이렇게 좀, 이거는 덜 휘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 딱 정말 잘 휘어지는 그런 스패츌라가 팔거든요. 앞부분은 흰색으로 돼 있고 여기 핸들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뭔가 여기서 sturdy하다라고 하는데 왜 탄탄한 그런 제품이 많지, 한국처럼 정말 막 속속들이 용이한 이런 제품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볼 같은 거 다 긁어주시고요. 이따가 씻어서 볼 그냥 이거 발효하고 하실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씻어서 하실 거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이제 저기 뒀다가 이따가 반죽을 하고 씻을 거예요. 반죽하는 방법은 매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이걸 옆에 두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번 똑같죠? 내려치고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이 부분을 사용해서 밀고, 이렇게 하면 이음새가 생기니까 또 그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골고루 반죽이 되지, 한쪽만 하면 계속 되는 부분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들어붙는데 이것도 반죽이 진행되면서 합쳐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혹시 진 반죽이 너무 나는 아직 정말 시작 단계라서 익숙하지가 않다
진반죽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여기 매일 덧가루 통을 이렇게 옆에 두고 진행을 하거든요. 덧가루를 이렇게 해서 살짝만 뿌리신 뒤에 이렇게 분칠을 하듯이, 덧가루는 항상 최소한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분 손반죽이란 게 저희가 귀찮고 그렇긴 하지만 빵을 정말 자주 만들어 드시지 않는 분께서 막 이것 때문에 브레드 머신 사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브레드 머신도 사실 그 하고 나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막 기계 분리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도 그때 완전 뭐 2000년대 중후반 정도에 브레드 머신이 한국에 막 이제 처음 돼가지고 인기 있고 이럴 때는 해봤는데 의외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킹 도구 같은 거야, 스패츌라나 뭐 저런 거품기 이런 거 몇 개가 필요하지만 살림이나 이거 요리하시면서 다른 기계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베이킹 도구까지 자꾸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는, 저는 그런 논리에는 저의 쉬운 베이킹이란 거에 반하기 때문에, 기계를 써서 쉬운 거라면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지금 제가 그렇게 최소한의 덧가루를 썼는데도 어느새 반죽의 질감이 바뀌는 걸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게 뭐 요새 뭐 글루텐 프리 뭐 밀가루나 이런 걸 하시면 이런 질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발효빵 하실 때는 가능하면 뭐 통밀가루나 이런 걸로 쉽사리 대체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부풀기에도 차이가 있고 식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시드린 가장 일반적인 밀가루를 사용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 전체 밀가루가 300g이라고 싶으면 한 50g, 최대 해봤자 한 100g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팔이 아플 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매일 방식은 똑같아요. 내치고 이 부분 잡고 내치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런 방법이 난 그거보다 좀 다른 방법 해보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해서 아랫부분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죽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전체가 매끄럽고, 지금 아직만 해도 한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두툴두툴한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이거보다는 반죽이 10분이라는 저희의 노력을 통해서 손에 덜 붙고 딱 봐도 뭔가 준비가 된 반죽이다, 매끄럽다, 이런 느낌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찰지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둥글려서 저희가 볼에 담을 텐데, 둥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돼야 발효가 잘 되니까, 발효가 일정하게 되죠, 잘 된다기보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하는 방법 빼고는 둥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반죽이 작다면 뭐 손에 얹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이 정도 크기 반죽만 돼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정말 예쁜 동그라미가 됐다 싶으시면 여기 볼에다가 넣고 랩을 씌워서 실온에서 발효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름이라서 실온이 되지만 이게 여름이 아니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모양이 살짝 덜 동그랗다 싶으시면 살짝 이렇게 조금 더 해주셔도 되고. 네, 됐습니다. 랩을 얹을 때 살짝 이렇게 조금 공기가 통하게 얹어주시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빡빡하게 하고 구멍을 뚫으시는 분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즘 같으면 그래도 실온이 25도, 30도가 되지만 평소에 이제 겨울 이럴 때는 집에서 가장 따스한 곳에서 이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 여기 덧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있죠. 보통 그런 한 개의 레시피를 할 때 한 스푼 미만으로 덧가루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어쩔 때는 뭐 티스푼 하나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따가 반죽을 밀거나 할 때 손에 덧가루를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죽에도 뿌리고, 또 어쩔 때는 밀 때에도 이렇게 덧가루가 있고 없고가 큰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군데 모아 두시고 완전 빵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냥 버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덧가루 통을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게 아니지만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해서 구멍 하셔가지고 정말
분칠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 슈가 파우더 통 같은 느낌으로 덧가루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해주시면 매번 할 때마다 밀가루를 안 해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 책에서 이 레시피랑 젤리 도너츠가 튀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높은 빵이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후라이팬이나 튀김소스로 만드는 빵이 매력이 있으니까 이따 발효하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됐고요. 1차 발효밖에 없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면 발효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선형을 해서 구울 거기 때문에 이게 베니의 축제라고도 있어요. 그 정도로 후딱후딱 만들어서 구울 수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굽지 마시고 모양을 다듬어서 한번 공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선형을 할 거니까 선형을 할 때도 납작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지금 상태에서 빼주시면 이따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덧가루를 사용을 해야 덜 들어붙기 때문에 위에도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빼면서 공기가 반죽에서 빠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입 사이즈로 해야 되다 보니까 3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주셔도 좋고 조금 반죽을 큼직큼직하게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 혹시 뭐 이태리 피자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반죽을 늘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최대한 사각형으로 해야 더 분할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혹시 분할할 때 이런 스크래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긁어서 조금 더 덧가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튀김솥은 지금 기름을 데워서 뒀고요. 중간불 아니면 너무 그 스토브가 세신 분들은 약불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밀대로만 계속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다듬고요. 다듬으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 끊어서 저희 한국에도 튀김 도나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해서 바로 설탕에 굴려 먹는 거지만 이거는 튀기자마자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서 먹는 이유가 그래야 여기 반죽에 단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도 살짝 덧가루를 뿌리시면 조금 더 쉽게 저기 분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 해서 그걸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반죽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다 튀김 속에서 들어가서 부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한입 사이즈로 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제가 유산지라고 책에 적어놨는데 유산지라고 쓴 이유가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잘라서 하면 튀기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요. 굳이 없으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튀김솥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작을 반죽을 하나 넣어봐가지고 뜨는지 봤고요. 이제부터 차례대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처음에는 가라앉아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대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더 넣어보려고요. 됐고 이제 올라오면서 한 번씩 붙지 않게 해주시고 대충 45초라고 했는데 1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지금 한번 첫 번째는 튀겨서 이렇게 두긴 했는데 이렇게 하실 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색깔을 진하게 해버리시면 잔열로 저기서 있기 때문에 색깔이 한 연갈색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지 너무 진하게 안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젤리 도넛 할 때도 튀기는 거라서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하고 나서 그걸 주입한다는 게 일단 잼을 주입하지만 베니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다곤 해요. 하지만 요새 점점 간편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네, 대충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도 이 정도 색깔이 되면 이제 기름을 빼셔가지고 유산지를 깐 이런 데다가 합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슈가 파우더를 뜨시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제 서빙하기 직전에 그때 하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정확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3개씩 이거 서빙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3개씩 이렇게 해서 그릇도 흰색보다는 이런 색깔이 좀 확실히 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면 어떻게 하시겠지만 워낙에 반죽에 단맛이 없기 때문에 좀 수북하게 쌓인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긴 직후에가 제일 맛있고 좀 두고 드실 수 없다는 일회성이 아쉽긴 하지만 그게 또 이 튀김빵의 매력이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유명한 거기 페스티벌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런 베니에를 만들어 봤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빵이 또 쉽고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빵이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루이지애나 가실 분들은 이게 뉴욕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인터넷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보시고 또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까지 하고요. 이제 레시피가 한 6개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레시피도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everyone. These are my beignets. I hope you liked the video and then I'll see you again. Happy baking. Bye bye. Thanks for watching.